네, 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2월 9일날 테슬라에서 액면 분할을 하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일론 머스크는 12월 9일날 내가 아는 바로는 아무 일도 없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12월 9일날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내가 알기론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웃는 영상이 나왔는데, 이 영상을 지난 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쿠킹 오일슨 아저씨가 또 올렸습니다. 어이없다 민망하다 라고 하면서 아이디 조차 바꿨어요. 원래 맥 러빈이었는데 맥 루인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또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아저씨가 나는 이 쿠킹오일 모자 12월 9일까지 안 벗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확실하게 아무 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론 없다라고 약간 단서를 남겼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대한 팔로우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테슬라가 주가가 높다 낮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 뉴욕대학교 가치평가의 대가라고 하는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571달러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야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야 적정하다 라고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친환경 기업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30%를 달성을 했고 창조적 파괴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의문점이, 이러한 내용들도 가치평가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모다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DCF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가치평가를 잘 하시는데,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미래의 벌 돈을 현재로 당겨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또 노잼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기면, 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 정도고,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퍼가 29배 정도 되고 테슬라가 지금 현재 PER이 320배 정도 되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 DCF 모델은 국영제에서 기존의 그런 가치평가하는 모델인 거고, 테슬라는 파괴적 혁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평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DSLR을 막 많이 사용을 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DSLR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구글 맵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봤었고, 그리고 가장 큰 예로는 이런 겁니다. 2G폰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충격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기존에 이 핸드폰 시장의 맹주였던 그 노키아가 한 방에 무너졌죠. 테슬라도 갑자기 세상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DCF 모델로는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테슬라가 파괴적 혁신 기업이냐라는 내용은 테슬라가 직간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본업인 전기차 사업이 있죠. 순차적으로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순차적으로 잘 만들어 왔고, 중국에서도 생산을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 팔리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ATB도 출시를 했죠. 아이들을 위한 ATB를 출시를 하면서 1900불에 판매를 했는데 완판이 돼버렸죠. 그리고 추후에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세미트럭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전기차 사업 본업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도 가지고 있죠. 솔라시티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죠. 이 솔라 패널, 솔라 루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시티를 통해서.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낮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이 에너지로 가정용 전기로도 쓰고, 그 잉여 전력은 요 ESS를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잉여 전력은 테슬라를 충전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전력이 남는다 하면은 오토 비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기 에너지 거래소라고 보면 되는데, 밤중에 잉여 인력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잉여 인력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낮 중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럼 양쪽이 다 이득이겠죠. 그러면 테슬라, 솔라시티는 이런 에너지 거래소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아까 그 가정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좀 키운 게 메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가팩은 뭐냐?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시설을 통해서 또 발전을 하고 전력을 배분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슈퍼컴퓨터도 개발 중이죠. 몇 달 전에 AI 데이에서 테슬라 관계자가 도조 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도조 슈퍼컴퓨터는 초당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다. 세계에서 5번째로 강력한 컴퓨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컴퓨터 기술이 가속화되면 무엇이 가능하냐? 또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테슬라에서 곧 출시를 할 세미 트럭을 통해서 자율주행 트럭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영화 중에 이 로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로건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인 자율주행 트럭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테슬라가 꿈꾸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율주행으로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영화에서 나온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차로 4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트럭을 통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고속도로 올리는 데까지만 기존의 트러커가 운전을 해서 올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덴버까지 배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덴버 다 와서는 자율주행을 해서 가고, 다 와서는 기존의 트러커가 또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거리 트러커가 없어질 수 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이 더 고도화되게 되면은 로보택시 기술도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먼 미래일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루어지면은 운전자가 운전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만드는 제조사가 하게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 보험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고도 위성 인터넷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슬라의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고도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6G가 터지도록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비행기 안에서도 사막에서도 인터넷이 문제없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망망대해 떠 있는 선박에서도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르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스페이스X가 항공기용 인터넷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또한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형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쏴서 전 세계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서든 가능할 수 있도록 스타링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현재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20개국 14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신업 전망을 보게 되면 2028년까지 한 3천조 원으로 이제 통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기존의 통신망보다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쌀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이 통신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이 3천조 시장 중에 20%에서 30% 시장만 가져오더라도 600조에서 한 900조 정도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인데, 이
EV 슈퍼차저 충전소 사업도 하면서 그 위에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을 개시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위에다가 안테나를 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테나를 달아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엄청나게 설치가 되고 있죠.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통신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안테나만 설치를 하면 되니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기존의 인터넷망은 어떻게 설치를 했냐? 다 선으로 연결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해저에 이런 엄청나게 큰 광 케이블을 깔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국가 간 대륙 간의 인터넷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해저로 광 케이블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스타링크를 통한 인공위성 통신은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부수적인 일이기는 한데 해저에 광 케이블이 있다 보니까 이 상어가 광 케이블을 막 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상어가 광 케이블 씹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다이버분이 들어가서 또 유지 보수를 해야겠죠. 근데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은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 우주 여행 사업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뭐 스페이스X에서 하는 거기는 한데 넷플릭스의 인스피레이션 4라고 시리즈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전 일반인들 4명이 우주 여행을 하고 온 겁니다. 물론 이분은 파일럿인데 이분 빼고는 나머지는 완전 일반인이죠. 이 일반인들이 우주로 올라간 겁니다. 90분의 지구 한 바퀴를 돌고 3일 동안 우주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에게 감사한다, 즐거운 우주 여행이었다라고 탑승을 했던 분이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우주 여행 기업이라고 했던 이 버진 갤럭틱이나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우주 여행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솔직히 그냥 비행기 타고 무중력 체험하고 내려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 같으면은 스페이스X의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지, 이거는 별로 너무 짧기 때문에 거의 뭐 성층권 우주 터치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는 3일 동안 머물다 오니까. 블루 오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 오리진도 발사해서 올라갔다가 요 고도 130km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도 하루는 자고 와야 여행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스페이스X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스피레이션 4를 통해서 4명만 갔지만 이 스타쉽이 빠르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물건과 사람을 나를 수 있는 기술이 곧 현실화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게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예전에는 약간 불안했어요. 불도 많이 나오고 약간 우리 기숙하면서 끝까지 안전하게 착륙하기까지 조마조마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이 캐처가 생긴 겁니다. 캐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저런 고리가 생겼고, 그렇게 캐처가 이렇게 안전하게 잡아서 딱 안전시키는 거예요. 확실히 아까 영상보다 굉장히 편안하죠. 이 기술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X는 독보적인 항공 기술, 우주 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전에 테슬라가 스마트폰을 만들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이런 모델 파이 스마트폰을 만들 것이다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리고 테슬라 워치도 만들 것이다 라고 루머가 돌았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일축했죠. 절대 아니다. 스마트워치랑 스마트폰은 옛날 기술이다. 뉴럴링크가 미래다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링크가 뭐냐 하면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겁니다.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고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목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지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분이 뉴럴링크 칩을 심고 의수와 의족을 생각만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몸이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이런 의료 목적으로도 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생각만으로 게임하는 원숭이를 시연을 했습니다. 요 빨대 같은 게 바나나가 나오는 건데, 이 원숭이가 조이스틱으로 이 핑퐁 게임을 잘 하면 여기로 바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 전선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조이스틱에 연결 안 돼 있는데 이걸로 막 열심히 조절을 하면서 저 핑퐁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숭이는 생각만으로 저 핑퐁 게임을 하는 거죠. 뉴럴링크의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데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에 창업한 기업은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X.com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고, 이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페이팔과 회사가 통합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페이팔의 공동 경영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핀테크 쪽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엔 나중엔 핀테크와 암호화폐 쪽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총 결합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 보험, 로보틱스, 에너지 생산거래, ESS, 에너지 저장, AI 컴퓨팅, 기타 등등등등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앞전에 다모다란 교수님이 했던 DCF 모델로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올라온 트윗인데, 아까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인데 누가 나이스 헤어컨, 머리 잘 잘랐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내가 잘랐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세계 1등 부자도 자기가 스스로 헤어컷을 하는데 나도 근검절약하면서 테슬라 한 주라도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 머리 자른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긴 시간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